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네, 북신박신기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주영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뭐 2주가 지났어요. 잘 놀았어요? 방송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졌다. 네. 고급져졌다. 네, 그렇죠. 담백해지고 훨씬. 지난주에 맛집 굉장히 재밌었다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맛집 안 들었어요? 아니 작더라고 소리가. 치사하네 정말. 짜증나게 작더라고. 좀 듣다가 못 듣겠더라고 작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집 2탄 얘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스페셜 게스트 분도 이 자리에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출연 인원들을 소개를 하죠. 오늘 조촐하네요. 오늘 강현진이 없어요. 그래서 술가게가 지금 바빠요 바빠. 술가게 지금 졸라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요거 나가기 한 3분 전쯤에 세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제가 말 걸었더니 예민해졌어. 말 걸지 말래. 안 들린다고 지금. 심지어 닥치라고 막말을 퍼붓는 등 온갖 야만스럽. 아무튼 강현진이 없고요. 우리 농약사도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오늘 못 왔습니다. 그리고 모 PD 또 지금 오는 중. 대전에서 오는데 빗길이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고속도로 상황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현장에 나가 있는 모 PD 교통 상황 흐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우리 하래기 하기자와 함께 또 우리 원년 멤버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을 위해서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까 본격적인 맛집 얘기할 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우리 하래기의 이모저모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래기입니다. 사실 뭐 이모저모 고모가 한 주에 좀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슈가 없어요. 이번 주에 네, 없어.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쉬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제가 골랐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네. 우리 회사에 나온 기사도 있고 공항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공항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전라북도 공항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하려면 다 교통 여건들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공항은 전라북도의 수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김제공항이 98년도부터 그 김제공항 터를 지금 부지로 추진해 왔고 실제로 지금 그 터가 공항 부지로 지금 다 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완전히 백지화되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5, 6년 7, 8년 가까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공항 얘기가 왜 다시 불거졌냐면 그 송하진 지사 민선 6기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김제공항을 추진했었는데 새만금에다가 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적합한 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또 아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송하진 지사님이 퇴임하기 송하진 지사래. 김한주 전 지사님이 퇴임하기 6개월 전에 공항터는 김제공항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도의회 때 답변을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새 지사는 다시 또 이제 새만금에 공항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오락가락 하니까 한때 이제 도청에서 그 공항과 관련해서는 인터뷰 금지령이 내려질 만큼 항구령이 내려질 만큼 지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올 연말까지 김제공항 또 군산공항 또 이제 김제 옆에 그 화포지구라고 세 가지 부지를 놓고 좀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고요. 이게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 공항
공항으로 그 수요가 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공항 이용객 수요가 연간 한 200만 명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5년 전에 그 용역을 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120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만 명이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공항이 과연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될 문제들이 좀 있고요. 아무튼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일 날 새만금에서 그 저기 어선 하나가 배수관문이 뒤집어졌죠. 지금 3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새만금 내측 그러니까 사고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새만금 내측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있었는데 관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관문이 열리면 물살이 이렇게 쫙 밖으로 빨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휩쓸려가지고 이제 3명이 실종됐는데 원래 관문 안쪽은 그 조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뚝이 완성된 2006년 이후부터는 조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배는 이제 사실상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좀 눈 감아주는 차원 암암리에 조업이 돼 있었고, 특히 이제 이 배 같은 경우는 선장이 배수 관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했고, 또 무허가 무등록 어선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뭐 GPS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이 무허가 어선이기 때문에 해경의 그 레이더에 걸리지가 또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관문을 열어서 사고 났을 당시에 그 관문 또 관리 요원들이 또 식사를 위해서 밖에 나가 있어 갖고는 사무실에 또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 난국, 뭐 아무튼 인재. 그렇죠. 100% 인재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이제 뭐 15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 그 뭐죠, 의식들, 안전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익산 금강변에서 그 유해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날. 네, 이제 처음에는 한 구인 줄 알고 했는데 파보니까 여러 구의 유해 한 20여 구 정도가 현장에 발굴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나온 게 버클이 이제 1950년대 경찰들이 쓰던 버클. 이 지역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 그 경찰관 170여 명이 이제 북한군에 맞서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제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후손이 찾아지면 후손들에게 인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로 좀 알찬 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제주지검장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딸검에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시죠. 저는 지금 그분의 개인적으로 김수찬을 지지하는 모임을 좀 결성하고 싶습니다. 진짜. 왜요? 아니, 뭐 안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불쌍해서? 네. 안쓰러워서? 그렇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질환인 것인데, 나 이 얘기가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그 정도 위치에. 정중을 놓고 봤을 때. 위치에, 그렇죠. 아니, 뭐, 검찰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기, 견검, 뭐 색검. 그렇죠. 떡검 많은데, 이분이 그냥 딸검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피해를 주기도 했고, 이제 한 여고생에게는 씻지 못할 그 트라우마를 그렇죠. 하긴 했지만, 그냥 베이비 오일 하나로 정말 20-30년 인생을 꿋꿋하게 버텨오신 분인데, 소심해. 그러니까 또 본인이 또 나중에 시인했잖아요. 죄송하다고 그랬고, 또 치료받는다고 그러고. 저는 이분은 그냥 이제 사람들이 빨리 잊어주는 게, 빨리 잊어주고, 이분들이 이제 치료받아갖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게 하는 게 좀, 얼마나 착합니까? 솔직히 자기 혼자. 진짜 그 정도 지위나? 그렇죠. 이렇다고 했을 때. 아니, 스폰 받아가지고 한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김학의 창한 거야, 김학의 창. 약 먹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흔히 하기에는 지랄들을 다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이, 삽입 상태. 그러니까요. 개새끼야, 진짜. 자, 막판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모저모 고모 중에. 자, 여기까지 이모저모 고모 마치겠습니다.
우리만 존재한다는 전설의 맛집을 찾아서 믿거나 말거나. 건드렸더니 음악이 꺼져버렸어요. 아 지금 그 따로 로고송이 있죠 이 코너는. 예. 근데 중간에 끊겼나 봐요. 예. 아 근데 나갈 건 다 나갔어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단식 릴레이 중이고 또 시국도 시국인데 저희가 먹을 거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그 적당한 일이냐라는 반성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저희 멤버들이 하루씩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만 이 맛집 방송을 하는 것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술가게님 하루 하자고 하니까 한 끼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생각은 이거죠. 점심.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단식하고 싶다 그러면 세 끼잖아요. 세 에이, 끼를 그거 사흘간 점심 이렇게 하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24시간 하는 고통 우리나라 사람 너무 고통 좋아해. 한 끼 하자고 해놓고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때 힘들었어요. 복구 힘들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멤버들은 릴레이 단식 24시간씩 이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좀 전에 술가게가 얘기한 대로 이제 맛집 관련해서는 예정이 돼 있고 또 오늘 게스트분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뭐 어디 얘기 나왔어요? 뭐 겐돈소바. 안 들었어요? 아니 너무 볼륨이 작아지고 짜증나더라니까. 그래도 좀 듣고 오셨어야죠. 방송 하려면. 뭐 겐돈 소반가? 거기는 욕 먹었어요. 나름 지금 자기 맛집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네. 깨박살나는 형국. 그나마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제가 추천한 집들 반응이 좀. 고향 산천. 그다음에 꽃교 영양통닭에 꽃교. 뭐지 닭곰탕. 닭곰탕 좋지. 좋지. 근데 대부분 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집을 네. 꽃교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 말 나온 김에 이 자리에 오빠들의 맛집 페이지 운영자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저희 북지기 박지기와 전략적 제휴까지도 생각을 해봤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각자 활동을 하는데 오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확한 페이지 명칭은 전주 오빠들의 맛집으로 지금 이제 운영 중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찮은 혓바닥을 가지고 하찮은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메인 운영으로 맡고 있는 이제 닉네임은 푸 오빠를 쓰고 있는 배승현입니다. 네, 푸 오빠님 와주셨습니다. 왜 푸은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딱 푸야. 푸야 그냥. 맛집인 줄 알겠어요. 얼굴이 맛집이야 그냥. 근데 훨씬 우리 멤버들보다 고급져. 육진 상태도 굉장히 고급져. 육질이 괜찮아요. 만져보니까 2 플러스야. 그리고 또 한 분 와 계시네요. 예, 저는 사실 정식 멤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90kg가 안 돼서. 그렇죠. 네. 이 오빠들의 맛집 이 멤버들은 다 이제 90kg가 넘는데 저는 89kg. 아쉽게도 아무튼 저는 2kg에 89kg. 지방간 있어? 뭐 지방간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뭐 공식적은 아니고요. 외부 감사를 맡고 있는 김씨라고 합니다. 네, 김씨.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집 저 집 많이 찾아다니면서. 근데 왜 김씨라고 해요? 김장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수배 중이에요 요즘? 제가 본명을 밝히면 안 될 좀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김모 모장현 씨. 김장현 씨. 네, 김장현 씨. 본명 김장현 씨. 근데 우리 중화 요리나 면 요리 맛은 정말 잘해요. 기가 대가. 막히죠. 그리고 본인이 또 직접 요리들을 잘 한다고. 그리고 또 오늘 예민한 게 장현 씨가 미안해. 장현 씨가 또 대학 후배라서 또 허물 없습니다. 과 후배요? 아니 이름 밝힌 걸 미안하다고. 장현이가 직수고요. 지금 저기 세월호 동조단식
지금 오늘 하루째 지금 몇 시간째 19시간째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아마 23시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해졌어요. 건들면 터져요. 건들면 터져. 근데 오늘 건들 거야. 음식 사진 좀 보여줄까? 닭이나 하나 시켜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요리 좋아하니까 면 요리를 보여줘야 돼요. 짜장면? 우리 푸 오빠께서는 지난주에 북치기박치기에서 나온 그 여러 맛집들 또는 방송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있으셨나요? 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맛집 자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를 그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죠? 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자신감 있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소심해 우리가 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본 집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집은 또 아닌데 그러면 아닌데도 이제 그날 그렇죠. 추천했던 것 중에서 좀 이렇게 야 이거는 정말 저질 혓바닥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 이 집은 이건 정말 아니다. 이 집을 잘 꼽았다 뭐 이런 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아까 거기 말씀하신 그 전북대 앞에 그 정등면. 예. JD 면허. 면허. 거기는 이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긴 3년에 한 번씩 하면 괜찮다니까. 변명하지 말라고. 거기는 특이하죠. 특이할지 맛은 없더라고요. 특이한 거다. 예, 그동안 먹어보지 않은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지 명쾌하게 적은 거예요. 맛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집은 누구나 먹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 저희 강현진이 했던 저희 겐돈소바는 어때? 겐돈소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겐돈 소바는 뭐 제가 면이니까. 면들이다 보니까 저는 안 갑니다. 간단하다. 강현진 이 자식이 진짜.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면 얘기하면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지난주 방송 중에서 또 이게 추천 맛집 중에서 괜찮았던 맛집. 이 집은 그래도 그때 그 고양산천? 오거리집 콩나물. 홍나물 이제 그래서 거기 하가옥도 말씀하셨죠. 미가옥. 근데 미가옥은 내 기전여고 옆에 갔거든. 맛이 내비를 어땠어요? 치고 갔어. 갔더니 빈 건물이 나오더라고. 아니에요. 그때 미가 뭐 따거로 쳤잖아요. 미가 원 말고 미가옥을 다시 쳤어. 내비를 업데이트. 그날 원래 내비야. 그날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월요일 가셨어요? 아니 건물 자체가 비었더라고. 찾기 쉬운데 거기. 좀 똑바로 얘기를 해봐. 저도 가봤어요. 미가옥이 가봤어요. 나아요 아니면 오거리가 나아요? 저는 오거리가 나요. 무슨 백두산 천지요? 뭐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미가옥이요? 그리고 잘 찾아가 보시고. 제가 한 것 중에 고영산점. 내가 아까 살짝 밀었는데. 거기 괜찮죠. 이거. 제가 또 가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데는 다 괜찮은 데죠? 그렇죠. 초원장은 또 저희 뭐 인증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럼요. 초원장? 사성대 초원장. 아, 집은 네. 그 집은 새우. 차기에 저희 그 이제 오빠들의 맛집에 이제 인증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집으로 한번. 근데 어느 집보다도 우리 전주만의 음식 문화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전주의 색깔이고 음식이에요? 너무 급해 지금. 그 얘기는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 진짜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 얘기도 좀 하고. 진짜. 알았어요. 그거 하던 거 좀 손 떨지 말고 편안하게 잘 만지고 있으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그냥 치고 들어오고 그려. 아유 진짜 어떻게 방송하는 거야 그동안에? 아니 지금 끝날 때 좋은 얘기를 끝날 때 하는 거잖아. 아까 브리핑 딱 했는데 그러네. 아니 전주에 얘기하자고. 가만 있어봐요. 오빠들의 맛집 게스트 오셨으니까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이제 이거 저 개인적으로 여기 뭐 북치박치기 열혈 청취자인데요. 네. 뭐 없으셔도 잘하시던데요. 아니 이제 야 니들이 추천한 맛집은 쓰레기고 내 거 들어봐야 할 때 이제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풀어보세요. 저희 전주 오빠들의 맛집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추천집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총 지금 현재까지 10군데를 이제 메인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예. 거기 보시면 오빠 추천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딱 붙어 있는 집이 10군데를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하신 외부 감사이신 분들의 몇 분의 다 협의까지 받고 저희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 푸오빠, 뭐 노멘티스트 오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도한 누나 이 세 분이 다 같이 다 똑같이 인정을 해야지만 네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집 별로다라고 네 하면 명의 그러면 뭐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뭐 어떻게든 구워 삼든 어떻게든 동결을 하기 위해서 네 명이 이제 만장일치로 개인적으로 이제 외부 감사가 있으세요. 외부 감사. 그러니까 메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그죠. 아무 가게나 호락호락 올라가지 그리고 않는다. 그런 집은 저희가 자세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뭐 반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도 반박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집들. 그래. 근데 사실은 이 맛집 입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 편차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선호하는 네. 또 음식의 종류도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검증 절차 나름의 그죠. 그 안에 어떤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네. 메인으로 올리는 그 집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집은 저는 저희가 세 번째로 추천한 데가 이제 전주 쪽은 아닌데 김제 원평 금산면 사무소죠. 금산면 사무소 앞에 있는 지평선 청보리 한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회비빔밥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집이니까. 흔하네. 뭐 별거 없네. 뭐 오빠들 맞지.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네, 그런 집들 저희가. 근데 거기는 뭐 지금도 생각하면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아니 좀 거리가 거리가 뭐 아니 근데 네. 좀 에어컨 물 떨어지는 소리. 그 여기는 모르지 이럴 만한 게 그렇지. 없어요? 이런 그런 집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 긴장. 바로 처음 나온 거. 좀 외곽으로 가야 돼요. 임실. 임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뭐 여기 면에 대가 있으신 분이 계시긴 하는데 임실 또 저는 이제 대만원 짬뽕을 되게 좋아하고 임실 어느 면이에요? 임실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임실초등학교 읍사무소 바로 옆에 읍사무소 옆에 대만원이라고 잘 졌다 대만원 짜장면집인가요? 짜장면집이에요. 뭐가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죠. 짬뽕. 짬뽕 기본 짬뽕을 딱 시켜보시면 흔히 우리나라 4대 짬뽕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랑 비교해서는 어때요? 이게 짬뽕 자체가 이제 군산 쪽하고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취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여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이게 불맛이 나는 취향. 이게 즉석으로 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불에 딱 볶은 맛이 딱 나죠. 자, 며느리 전문가께서도 좀 보충 설명을. 사실 이제 이 면 요리를 논할 때 저는 보통 이제 면칠 이제 국삼인데 이 집은 진짜 뭐라고 표현하냐 대만은 이 집은 일단 면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국물이 좀 떨어져도 이 집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이 어떻게 맛있는 거예요? 설명들을 보다냐. 이게 참 설명들이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건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드셔보게끔 좀 설명을 좀. 아무튼 하루 굶고 얘기해서 침이 질질 흘려 지금. 들어 죽겠네 정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장애를 시켰어. 그러니까 면이 어떤데? 그러니까 그 가늘면서도 쫄깃하고 그리고 그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러니까 계란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뭐 건더기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건더기는 뭐 그 해물도 거의 없고 그냥 야채 위주로 볶았는데 심플하다. 그런데도 이제 강한 불맛이 나고 내용면에 대해서는 그닥 그 해물 좋아하시고 이러시면 그런 건 좀 취향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밖에.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물을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뭐 김제 뭐 청보리 한우 뭐 다 아는데 아니냐고 그랬는데 좀 전주 쪽 가까운데 없어요? 여기 좀 멀잖아 둘 다. 그러니까. 김제 임실은. 전주랑 아니 저거 왔네. 저희 애들 뭐 아니 소심해졌어요. 중앙숯불 뭐 흔한 중앙숯불 중앙숯불 가보셨죠? 언제 가보시죠? 요즘 뭐 나루토 가셔야죠. 요즘 자주 가시는 물회집 가보셨어요? 자네가 무례하구만. 무례해. 그런 놈을 여기서 이렇게 말좀 들어서 빼서 우리끼리 그런 놈을 실제로 들으니까 이거 더 민망해요 제가. 저또 해봐요. 금암동 있네 금암동. 금암동 부대찌개도 가보셨잖아요. 여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부대찌개집이요. 그 방송통신대학이네. 네, 방송통신대학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예전에. 골목에 있는. 거기. 모르시는데 있어요. 알아요. 그다음에 뭐 아니 이게 라디오 방송이야. 그래서 자기끼리 보면서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근데 여기 신동아 가맥이 올라와 있네? 그건 약간의 협찬. 이거는 좀. 아니요. 저희가 뭐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 협찬 저희 안 받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올려준 거 아니야? 신동아원에서 그 옆에 제가 가로를 친 게 황태라고 황태. 얘기했죠. 신동아 가면 나안 가봤어요. 그럼 다른 건 맛이 없다는 거지. 아 이제 황태가 제일 맛있다. 한 거죠. 다른 집보다 우수하다. 어떤 면에서? 황태가 저 전일감액 또 가봤는데요. 여기 먹어보고 전일감액 가면 그 황태 이렇게 부시잖아요. 아 사실 전일감액이 황태는 좀 약해. 네. 황태를 이렇게 황태를 먹으려고 이렇게 부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딱 찢어야 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 테이블에 그 가루가 다 날려요. 그렇지. 전일감액 가면. 너무 건조해져. 그러니까 너무 말렸다 이거야? 아 그러면 그게 식감도 계속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퍼석퍼석. 퍼석퍼석하고. 근데 그 비슷한 그 황태 신동아랑 거의 비슷한 데 가맥집이 경원 슈퍼라고 은성집은 영동 슈퍼 건너편에. 아 예. 거기도 황태 괜찮아. 그 새벽강 밑에? 아니 거기 임실 슈퍼. 아 근데 영동 슈퍼 얘기 나왔어. 영동 슈퍼도 괜찮잖아. 영동 슈퍼는 영동 슈퍼 괜찮지. 아 영동 슈퍼. 영동 슈퍼는 고추통닭. 옛날 자합병 밑에 닭이 얘기하시는 맛있죠. 거죠? 닭발하고 닭이 맛있어. 닭발 서비스를 주잖아 우리. 닭발이 또 거기는 트레이드가 크고. 원래부터 닭발이 이렇게 유명했죠, 그렇죠. 그 최근에 그 사위인가요 거기? 사위죠? 누구요? 사위가 거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 아 그 젊으신 분이 원래 사장이 아니고요. 위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사위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가맹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또 뭐 먹는 걸로 막 밥 되는 걸로 뭐 없어요? 밥이요? 네. 요즘 아니 뭐 적으시고 좀 얘기해보세요. 아니 소심해졌어. 아니 아까 뭐 여기 사람들 소심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면서. 고궁담 어때 고궁담? 아 왜 그러세요? 아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지난주에 던졌다 욕 먹었잖아. 그거. 그러면 너무 막 던지시잖아요. 풍남정을 요즘 저는 잘 갑니다. 풍남정. 신시가지에 아, 풍남정. 있는 풍남정이 있습니다. 거긴 뭔 메뉴가 맛있습니까? 지금 현재 300집 신시가지 있는 300집 아세요? 네. 그 옆에 보면 풍남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저는 가면 굴국밥 종류를 좀 많이 먹어. 밥 종류를 제가 먹어서 굴국밥 이런 걸 좀 먹고 자주 가는 데가 요즘은 그런데 거기를 좀 자주 가요. 풍남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풍남정입니다. 풍남정 굴국밥은 어떤 점이 맛있어요? 뭐 어떤 점이 맛있어요? 국밥이 사로잡았어요. 아니고 돌솥밥. 돌솥밥입니다. 아 그러니까 굴밥. 굴밥, 예, 굴밥. 그러니까 그 간장 비워 먹는 거 네, 아니에요? 굴밥입니다. 돌솥밥이죠. 옛날 여기는 저기 어디냐? 저기 인우동 쪽에 맛있는 집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뭐 옛 여인과의 또 추억인데. 아니 그리고 또 뭐 맛있는데 더 궁금하시면 짜장면집. 우리 저기 그 물짜장 맛있는 데 어디에요? 물짜장. 물짜장은 뭐 두어 군데 정도.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물짜장을 맛있는 집을 이제 돌아다녀봤거든요. 많이. 뭐 비빔밥집도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거기 시청 뒤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금잔디. 금잔디 분식이 가장 낫습니다. 금잔디 분식 맛이 저는 효신성반점은? 그 신성반점. 금잔디가 더 나아. 역시나 면이. 응? 역시나 면이 좋다. 금잔디는 이제 내용물은 좋고 면은 떨어지는데 신성반점은 면이 좋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노맨티스트 오빠와 같이 이제 다니는데 물짜장이 거기가 맛있고 개인적으로 거기가 또 맛있는 게 볶음밥이 또 일품이에요. 금잔디 분식이. 그러니까 가서 맨날 물짜장만 먹어요. 그거 금잔디 분식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시청 뒤에 그 KT, SK SK 지점, 바로 뒷건. 건주 지점 뒤에 있습니다. 자연시 처갓집이 아니에요 거기? 예. 시청 뒤 SK SK 빌딩 예. 뒤에 있어. 아 완전 거기네요? 완전 뒷골. 초입이죠 초입. 이거 거기 가다가 발견한 거야 분식집은? 거기는 장현 씨? 그냥 전고 옆이라고 해주세요. 정확히 좀 생각하지 말고. 장현 씨는 이제 거기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금잔디 분식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보에 의해서 예. 제보에 의해서 먹은 다음에 합니까? 하고 나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먹고 나서 해요? 하고 나서 먹어요? 보통 뭘요? 아니 거기 뭐 일부러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먹어요? 보통은 하고 나서 먹. 하고 나서 먹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허기 졌을 때? 허기 졌을 때. 오케이. 야, 술이 좋아. 일주일에 한 2번씩 갑니까? 물레는 분식?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달에 2번. 요즘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아 문자당 값이 얼마냐고. 뭐 그러니까요. 6,000원? 6,000원. 6,000원? 현금 내면 좀 싸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물자향도 드시고 그 볶음밥도 꼭 같이 볶음밥. 한번. 금단디무식 볶음밥. 아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푸 오빠가 참뭐 짬뽕도 그렇고 그 볶음밥도 그렇고 탄 걸 좋아해 탄 거. 아, 하지만 이제 아까 그래서 불맛 근데 그랬구나. 주의하실 점은 아 이거 탔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볶음밥 아니, 내가- 치고는 이게 정확하게 탄 거하고 불맛하고 구분을 아니, 못하겠습니까? 요거리하고 그 아까 미가오 드셔보셨죠? 네. 말씀하시길래 아 이분은 좀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거야 느낌이. 기본적으로 이 맛집에 대해서 누구한테 추천을 하려면 강한 맛을 얘기를 해줘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맛있다 딱 그렇게 느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외부에 오는 사람한테 콩나물밥집 어디가 맛있냐라고 얘기하면 현대원골 추천을 합니다. 이제 본점을 얘기를 하고 왜냐 누구와 와도 먹으라고 했을 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렬한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작 다른 집을 가기는 하더라도 추천집은 이제 그런 집들을 주로 이제 추천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 전주 싸고 마시는 백반. 그래. 예, 그런 집 없습니까? 담백한 가정식 백반집. 근데 되게 백반집들이 푸오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세. 저는 반찬들 간이나 뭐 이런 게 대부분 세. 저는 백반집 대천식당 대전식당 어디 있습니까? 네, 효자동에 완산구청인데. 완산구청 뒷골목에 그 뒷골목과 엄마선 중간에 김치찌개. 있어요. 네, 엄마선 김치찌개 대천식당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전에 박종훈 씨가 추천한 기린노 백반집 있잖아. 자, 대전식당 얼마입니까? 점심. 6,000원입니다. 6,000원. 어떻게 나오죠? 구성이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뭐, 얼마대 형성돼 있나요? 네. 굴비 같은 조기가 지금 조기. 아, 저기. 기본적으로 찌개. 나오고 네, 찌개 또 거기가 좋은 점이 어. 백반 기본적으로 백반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다른 메뉴를 이렇게 1인분씩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볶음 하나 하고 그 뭐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하면 그걸 따로따로 하나씩 6,000원 안에. 아니 그 인당 시키긴 하는데 그러니까 1인분이 주로 6,000원이 둘이 갔는데 어. 둘이 갔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김치찌개 시키면 따로따로 주문 안 받잖아요 메뉴가.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백반집이긴 하는데 이제 찌개 같은 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각각 할 수 있다? 네, 각각 할 수가 있어요. 6시 가서 6개를 먹을 수 있다. 네. 진상 손님이네. 네, 뭐 오징어도 하나 먹고. 근데 보통 이제 가서 혼자 먹기보다 둘이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찌개는 찌개대로 하나 먹고 그렇지. 김치 하나, 된장 하나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볶음 하나 넣고. 볶음 하나 넣고 하면 그게 나오는 양도 더 많아요. 계란찜 하나 시키고. 네, 뭐 이렇게 이런 해서 식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오케이. 대전식당. 대천 식당. 여기는 신대천 식당은 여기는 간이 어때요? 좀 센 편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맛집은 다 셉니다. 세죠? 네. 이게 이제 그 식당에서 보통 그 백반집에서 구워주는 게 조기는 아니고 황색이잖아요. 황색이. 황색이지. 네, 황색이. 조기를 6,000원짜리 하면서 못 내지. 이게 맛집이 대부분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맛집의 특징이 대부분이 맛있다라고 하는 집은 맵고 짜고 달고 이 세 가지가 딱 충족하면 자극적이다. 아. 그러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송한데 연령대 저 30대 중반. 중간. 또 다른 집 뭐 이렇게 아니, 준비하시고. 제가 가격 얘기를 하시니까 중앙동의 시내 그러니까 중앙분식이라고 제가 작년에 4,500원에 먹었어요. 백반 1인분을. 아마 올해도 5,000원 좀 되지 않을까? 뭐 반찬은 뭐 한 20여 가지 정도? 뭐 저렴한 집으로 치자면 뭐 어디가? 위치가. 그러니까 중앙동인데요. 거기 그 객사 맞은편에 파리바게뜨 옆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허름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버티고 있네. 여기 저는 근데 반찬을 많이 주는 백반집 전 별로예요. 그냥 찌개 맛있고. 차라리. 네, 나도. 차라리 맛있는데. 이 집은 뭐 왜냐면 반찬이 많으면 이제 우리 느낌에는 100% 재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사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백반집. 백반집. 이렇게 더 백반집 중앙문식.
있어요. 네, 거기도 뭐 기사들이 좋아하는. 우리 회사에서 아침 뉴스 끝나면서 매식을 해요. 거기서 한 300번은 아니고 한 100번 정도 먹어봤는데 반찬은 많아요. 근데 제 입맛은 좀 안 맞습니다. 약간 느낌이 눅눅한 느낌. 아이. 그 다음에 저기 거기가 팔복동 쪽에 가면 주유소 옆에 국전주 식당. 국전주 식당. 거기도 유명. 거기도 있죠. 거기 유명하죠. 저도 적어야겠어요. 부전식당 근데 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니 여기서 포인트들이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나 까다로워. 그래요. 맞아요. 맛집 자기가 추천하는 맛집의 그 기준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맞아. 다 그 입맛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나는 별론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가봐라라고 추천 정도 나는 별로지만 이럴 수 있죠. 목포. 저는 백반집 중에 옛날에 제가 시립극단에 있을 때 자주 갔던 백반집이 있는데 그 지금 전주 옛날 방공회관짜리 그 덕진 예술회관 그 뒤쪽에 시골집이라고 있어요. 덕진 예술은 되게 모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텔 골목에 하고 나서 먹어요. 하고 나서요. 어? 근데 되게 점심시간에 먹어요. 옛날에 그 시립극단이 거기 있을 때 거기도 6,000원인데 낮에 했어요 그러면? 예. 예? 낮에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게 낮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저 가봤어요.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가봤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6,000원인데 아, 이름이 약간 뭐라고? 시골집. 시골집. 그 골목 사이에 있어요. 딱 초입에 네, 예. 저도 한 2, 3년 비석공장에 들어가는 초입에 가본 것 같아요. 예. 비석공장? 거기는 철마다 이게 나오는 반찬 중에 그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뭐 백반집에 6,000원인데 간장게장이 나오는 게 이게 환장을 일이지. 기본적으로 거기는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계란찜 플러스 뭐야? 아 계란찜 아시죠? 계란찜을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김치, 된장 그때 뭐 동태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가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갈 때 오늘 아침에 국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개 거기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침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국들 막 그 우거지국이라든가 소고기 묵국이라든가 소고기 묵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저도 좋아요. 요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아 소고기 그 기본에다가 그거를 좀 주셔 그러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먹다가 팔다 남은 거. 남은 거. 진짜 인정이 있네. 그럼. 그리고 아까 소고기 묵국이 나왔는데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치 탕수육을 찍어 먹는 사람과 부어 먹는 사람의 차이기도 해요. 자 잠깐 우리 이 얘기 해봅시다. 탕수육은 왜 부어 먹습니까? 왔으니까요. 뭐, 여기서 부어 드시는 분. 저 반전 묵고 반전을 찍어 먹어요. 저는 뭐 크게 안 따집니다. 그때.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난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크게 안 따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부어야죠. 기본적으로 안 부어놓고 양해를 구하고. 붓는 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부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어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못 쓰지 배달하면서. 뭐 특히나 고급 요리집을 가면 뭐 이게 뭐랄까 이제 부었다기보다 그냥 버무려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그 탕수육이다. 일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찍어 먹는 건 탕수육이 아니다. 이거는 뭐 돼지고기 튀김을 뭐 먹는 거지 탕수육은 아니다. 탕수육이라는 그 조리법 자체가 약간 그 뭐랄까 좀 촉촉하게. 괜찮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207이 빵꾸 해가지고. 더워 죽겠어 진짜. 아니 끝나고 탕수육 먹으러 가죠. 의식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거기 남원에 동춘원이라고 혹시 거기서요? 그 집도 맛있는데 탕수육. 위치가 어디요? 알아요? 정현이 알아? 그냥 지나만 가봤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고. 혹시 천변에? 아니 그 내비집어 가야 나도 잘 몰라요. 동춘원이라고 남원 법원 근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저기 맛집 내가 어느 낯선 도시를 갔는데 맛집을 잘 모른다면 시청 근처나 관공서 주변을 하시면 그렇지. 돼요. 왜냐면 기본은 아이들이 하니까. 원래 또 입맛이 졸라 까다롭거든 그 새끼들이. 너무 막 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무튼 그 공무원 새끼들이 어디 가나 걔네들 가는 데가 맛있는 거. 그렇지. 동춘원도 가보니까 맛있어요. 짜장면도 맛있고 그 찹쌀 탕수육을 해주는데 오, 희한하다. 아주 쫄깃하더라고. 찹쌀로? 네, 찹쌀을 이렇게 튀김 옷에 발라가지고 해주는데 튀김 그러니까
고기도 물론 맛있어야 되지만 튀김옷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탕수육 하면 거기 강진면 거기 많이 가죠. 태복장. 네, 태복장 임실 강진면. 예, 임실 강진. 강진의 예. 태국장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전라도에서 지금 뭐 이제 뭐 탕수육은 논해 탕수육도 맛있지만 이제 수타면을 하는 그 뭐 매연되는 집. 그러니까 뭐 지금 3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적어서 업데이트. 형 다 들려. 아니 오늘 나온 거 딱.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참고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적었으니까. 아무튼 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를 좀. 태복장은 그 한번 네. 가보시는 게 그 저는 태복장 저도 자주 갔는데. 근데 태복장은 현금만 받는 데다가 아 맞아요. 이게 탕수육하고 이거 짜장면 맛있어요? 뭐 맛있어요? 아 저는 우동이 맛있어요. 이 집은 이제 우동, 볶음밥. 탕수육. 가격 얘기해서 이제 우동 이거 4,000원 받거든요. 탕수육, 우동, 거의 볶음밥, 7,000원짜리 우동 맛이 나. 그 정도. 근데 짬뽕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해물 집에서 먹는 해물국에다가 면을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짬뽕은 많이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짜장은 이제 전통 예, 옛날 짜장, 옛날 그 짜장. 단맛이 전혀 없는 짭짤한 짜장. 그러니까 네. 뭐랄까 이제 아이들은 아예 먹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예. 못 먹지. 설탕을 많이 안 넣으니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애들은 못 먹지. 그럼. 뭐 캐러멜 안 넣는.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뭐 자꾸 총보리 하는 얘기하고 중앙스프를 쏘았길래 내가 그러니까. 지금 보내려고 했지. 나 이거 네. 이거 보고 황당했다고. 정말 아 저희는 인정한 집을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스프는 사실은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주 사람 중에? 가임기 여성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다. 중앙스프? 네, 뭐 저희가 페이지가 뭐 꼭 이 전주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기에 죄송합니다. 잘못 물었네. 저희가 여자 꼬시기 좋은 집을 원래는 했던 거예요. 원래 목적이 이 집에 아, 가면 오빠들의 맛집 그런 썸을 거 탈 수 있어요? 있다. 이런. 어쩐지 얼굴로 승부가 안 되실 분들이 지금 그리고 그 지금 음식점들 위치들도 가만 보면 전주를 벗어난 근교 쪽이에요. 그 사람들의 동선들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잔디분식 같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여자 꼬시다가 이제 안 되면 네. 안 되면 실패했을 이제 때. 실패했을 때 일하고 야 이거나 먹으러 가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나서 먹든 네. 저기 먹고 나서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소바 추천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서신동에 그 해물탕집 큰 데 있죠. 동해 동해 해물탕. 네. 그 옆에 그 아중도토리 묵촌. 네. 그 뒷길로 돌아가지고 좌회전해서 그 끝에 그 에루와? 에루아.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장군 샤브라고 있어요. 샤브. 원래 샤브 전문이에요. 샤브샤브. 네, 근데 여름에 한시적으로 소바를 하는데 그 저는 이 집 그 소바 육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깔끔해. 되게 이제 우리 진미집 소바 하면 지금은 또 옛날 그 맛도 안 나던데 저번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미집 하면 좀 걸쭉하고 무겁고 헤비하잖아요. 이 국물이. 근데 여기는 그냥 깔끔해. 딱 떨어져.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그 메인이 아니고 계절로 하는 데는 대부분 납품받아서 그래서 연습하면은 제가 그 우리 멤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단체로 거기 가서 한번 먹기로 해요. 비싼 육수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육수도 가격대마다 맛이 틀리거든요. 근데 커요 식당이? 조그만해.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납품 안